안녕하세요. 플러스 연금 컨설팅 차경수 대표입니다. IS 계좌 가입자가 579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중개형이 482만 명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83%가 중개형입니다. 오늘은 연금 계좌와 IS 계좌를 같이 활용해서 연금 3억 만드는 방법과 ISA 계좌에서 S&P 500 같은 ETF 월 적립식 자동 매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2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고 매월 내도 됩니다. 손익을 통산해서 연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줍니다. 가입한 지 3년 지나서 만기 해지하고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 추가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해줍니다. 저도 추가로 300만 원 세액공제 더 받기 위해서 만기 해지 자금을 최근 연금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 2021년 11월 가입해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다면 3년이 지난 지금 8천만 원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계좌는 올해 지나면 올해 납부 한도 1,800만 원을 못 채웠어도 내년에 올해 거 납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SA 계좌는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건 누적해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가입했으니까 21년 2천만 원, 22년 2천, 23년 2천, 24년 2천 이렇게 4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 3년인데 매년 2천씩 4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8천만 원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기 해지한 날 다시 ISA 계좌 개설해서 바로 2천만 원을 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21년에 가입해서 가입한 지 3년 지났는데 총 1억을 납부할 수 있겠죠. 정부는 연간 납부 한도를 4천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올리면 뭐하냐? 낼 돈이 없는데 이런 분도 계시고 빨리 한도 늘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실 겁니다. 국회가 싸우느라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조만간 납부 한도도 늘어나고 비과세 한도도 많이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당장 소득은 꽤 되는데 소득에 비해 연금이 턱없이 모자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월급쟁이보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적연금이 훨씬 적습니다. 부부 합해서 국민연금 200만 원 정도다. 여기저기 벌려놓은 현금성 자산, 주식은 수억이 있다. 이런 분들입니다. 이제 쉬고 싶은데 국민연금으로는 많이 모자라고 그나마 65세에 연금이 나오니까 연금 공백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이 각종 연금보험 상품에 먹잇감이 되기 쉽습니다. 연금저축펀드나 IRP, ISA 계좌 활용도는 떨어지다 보니까 투자 경험이 부족하겠죠. 그동안 까먹기도 하고 수익도 내기도 하면서 경험했다면 두려움이 덜할 텐데 예금 위주로 자산을 모아왔기 때문에 만인이 좋다고 하는 S&P 500도 고점이라 매수하지 못합니다. 확실한 연금은 마련하고 싶고 투자는 겁나고 이런 사람은 구글 AI가 귀신처럼 압니다. 그래서 7%, 8%를 보증해 준다는 변액연금 좋다는 영상을 계속 던져줍니다. 국민연금으론 많이 모자란다. 현금성 자산은 수억이 있다. 이런 경우 부부가 같이 자산을 연금화하면 3년 만에 연금 3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주식, 예금 이런 자산은 모두 세금과 건보료에 노출된 자산입니다. 은퇴 후 뚝뚝 떨어지는 연금 자산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런데 연금저축펀드나 IRP에는 1년에 1,800만 원 초과해서 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퇴직금이나 ISA에서 이체한 돈, 보험에서 이전한 자금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연금계좌로 들어갑니다. 부부가 같이 합동작전을 하고 ISA도 작전에 합류시켜서 연금계좌에 3년 만에 3억을 밀어 넣어 보겠습니다. 당장 올해 부부가 연금계좌에 1,800만 원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ISA에도 각각 2천만 원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도 각각 연금계좌에 1,800만 원씩, ISA 계좌에 2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렇게 매년 한도까지 납부하면 2026년에도 부부 합산 7,600만 원, 27년에도 7,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7년 12월이면 3년이 지납니다. 수익이 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3년 후 이맘때쯤이면 부부 각각 연금 계좌에 1,800만 원 곱하기 4회 7,200만 원, ISA 계좌에도 각각 8천만 원이 안착합니다. 한 사람당 원금만 1억 5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네요. 부부 합산 3억이 세금과 건보료 무풍지대로 안착된 겁니다. ISA 3년 지나 만기 해지해서 연금저축 펀드나 ISA로 이체하고 당일 다시 ISA 계좌 개설해서 또 2천만 원 납부할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연금 계좌에 부부 합산 3억이 적립되겠죠. 예금에만 운용해도 수익이 꽤 나겠지만 편의상 수익 하나도 안 났다고 가정한 겁니다. 심플하게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3억 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가 배당률 연 3.5% 내외로 배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슈드의 한국판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는 꾸준히 배당 성장을 합니다. 실제 2023년에 비해 올해 약 15% 정도 배당을 더 많이 줬습니다. 작년에 1월에서 11월까지 주당 320원, 올해 11월까지 369원 배당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비해 15% 정도 배당을 많이 해줬습니다. 물론 환율 효과도 있겠지만 확실한 건 배당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꾸준히 배당 성장을 하는 종목만 이 바구니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배당률을 얘기할 때 시가 배당률로 얘기합니다. 현재 시가 대비 배당을 얼마나 받았냐죠. 배당금은 매년 늘어나는데 분모인 ETF 가격도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배당률은 3.5% 내외로 형성됩니다. 그런데 만약 작년 말에 타이거나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3억 원어치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3년 종가가 8,814원이었습니다. 올해 12월 배당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11월 배당금만큼 나온다는 가정을 해보면 2024년 배당금이 주당 415원입니다. 8,814원에 사서 올해 415원 배당 받았으니 투자 배당률이 무려 4.7%가 됩니다. 만약 내년에도 올해처럼 배당이 15% 정도 성장한다면 내년 배당금은 약 477원 정도 되겠죠. 내가 매수한 가격은 2023년에 8,814원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데 배당은 계속 성장하니까 내년 투자 배당률은 약 5.4%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시가 배당률은 3.5% 내외이지만 내가 매수해 놓고 가만 놔두면 분모의 주가는 고정되어 있고 배당은 계속 늘어나니까 배당률은 높아집니다. 월배당이라 재투자한다면 더 효과가 크겠죠. 물론 주가가 내가 산 가격보다 떨어질 수도 있겠죠.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런 변수는 제외하더라도 단순하게 배당률만 놓고 보면 3억 기준 단순 배당률 4%만 가정해도 월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은 나옵니다. 저도 제1직장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늘려가는 사람 중에 주가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나스닥 100이나 S&P 500에 비해 주가 상승은 덜하지만 배당 성장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뭉칫돈 예금 만기 돌아오는 쪽쪽 연금 계좌와 ISA 계좌에 밀어 넣으시고 이상한 변액연금 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털고 나와서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하십시오. 연간 2천 낼 돈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적립식으로 매월 미국 지수형 ETF 자동 매수하십시오. 중개형 ISA에서 ETF 자동 매수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 앱 기준입니다. 다른 증권사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메뉴, 주식, 모으기, 주식 모으기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자동 매수할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 종목 추가를 누르십시오. S&P 500 30만원, 미국 배당 다우존스 3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매월 7일 시장가로 내가 선정한 ETF를 30만원어치씩 매수합니다. 종목이나 매수 날짜, 매수 금액은 내가 정하는 거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중개형 ISA 계좌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게 국내 주식이고 다음이 S&P 500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도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는데 굳이 비과세 혜택이 있는 ISA에서 국내 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배당주 투자라면 모를까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한 투자라면 국내 주식은 메리트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뚝뚝 떨어지는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예금이나 개별 주식 비중을 줄이시고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활용해서 최대한 연금 계좌로 많이 밀어 넣으십시오. 원금 까먹는 건 싫다면 파킹형 ETF라도 운용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목돈 쓸 일이 없다면 최종 종착지는 연금저축 펀드나 IRP 계좌입니다. 뭘 사지? 이건 각자의 숙제이지만 계좌는 세금과 건보료에서 유리한 연금 계좌가 좋습니다. 올해 가기 전 연금 계좌에 많이 적립하시고 특히 현금성 자산이 많다면 ISA 계좌를 잘 활용해서 비과세 혜택도 보시고 연금 계좌로 차곡차곡 밀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연금 컨설팅 차경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